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설득력 있는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와 찬성을 보냅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지방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자문에서도 보듯이 현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을 민법상 행위 능력에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라고 우리 이기호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앙은 지방 정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하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라.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세월호로 봤죠. 세월호의 큰 희생을 본 것은 가만히 있으라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침몰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지방 정부를 아직도 중앙 정부가 계속 규제하면서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은 지방자치가 근대 헌법의 양대 지주인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리의 구체적 실현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에 대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금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자리는 그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고 있는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이 발제문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의장으로서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 현실을 보더라도 여전히 일반 국민들로서는 단지 지역의 행정적 구분 외에 규범적, 실질적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한 하부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역시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구별하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실증적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분권 개헌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 민심이 개헌의 필요성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에 싹을 틔웠고요. 사실 지금까지의 제왕적 대통령제들을 보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남북분단의 특수 상황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의 개헌에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공론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여태 대통령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비리 현상을 보면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명운이 다한 것을 느끼며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었던 권력형 비리의 원인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 대한민국이 9번의 개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87년도 개헌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명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6명의 가장 공통점은 임기 말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임기 말에 권력형 비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권력형 비리와 임기 말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는 헌법에 자치분권 국가임을 명시했습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방제 국가로 되기 위해선 우리도 헌법에 자치분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과 세입 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에선 중앙이 8대2, 세출에서는 중앙이 4대6, 세출은 저희가 6이고 세입은 저희가 2라는 이런 기형적 구조 속에서 그나마 광역 시도지사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그동안 26년 동안 지방자치 역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미 또 상당수의 국민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분권 관련 규정에 대해서 헌법 조항수에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총 프랑스를 포함한 7개국 중 단일 국가 중 한국이 2.3%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연방 국가는 독일이 지방 비율이 44.2%, 러시아가 21.9%, 이렇게 지방의 비율이 일정 정도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2.3%로 거의 행정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고발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를 2015년 3월 26일 날 조례를 공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부에서 제의를 요구를 했었지만 저희 의회에서 직권 공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의 요구 권한이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서 권한 남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 생각했습니다. 법률로서 저희가 법률에 정해진 것을 위반하지도 않았지만 저희를 이렇게 대법원에 제소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권한 남용으로 경기도의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 문제에서 저희 경기도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 수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원 도민, 경기도민에게 발생했던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싶었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중앙의 국민안전처에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시간적 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저희 지방정부는 경기도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연정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정의 시행 방식을 보면 의원 내각제식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이 선출하고 총리를 맡은 부지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지사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정부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장관이라는 연정위원장은 의회에서 각 당에 비례해서 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정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을 법정 기한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연정을 시행하고 서로 합의하면서 또한 민생연정을 통해서 288개의 조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번 법정 예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얘기, 정말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자리 잡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